안녕하십니까. 통합과학 강사 이유진입니다. 어제 우리 보인고 친구들 기말고사 통합과학이 끝나서 지금 어머님들, 아버님들 굉장히 어떻게 지금 시험이 출제가 되었는지, 또 1등급 컷은 어떤 수준으로 형성이 될지, 또 시험 문제는 쉬웠는지 어려웠는지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아요. 어저께 이제 친구들 점수 막 급하게 취합하고, 그리고 이제 문제 분석하고, 어머님들께서 지금 연락을 계속 주시고 계시는데요.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거칠게나마 지금 취합된 내용과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빠르게 영상 찍어서 보내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바로 영상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좀 변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궁금하실 테니까 제 지금까지 취합된 내용을 바탕으로 분석된 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기말고사 출제가요, 중간고사 때에 비해서 문제수가 좀 줄었습니다. 그 이유가 이번 기말고사 범위가 물리하고 지구과학이 범위였기 때문에 학생들이 계산을 하고 그다음에 시험을 보는 시간이 좀 부족할 것 같다라는 판단을 하셨는지 문항수를 조금 줄이셨어요. 그래서 총 문항이 24문항, 그러니까 객관식이 20문항으로 줄었고요. 서술형이 원래 중간고사 때 3문항이었는데 한 문항 늘어서 물리 2문항, 지구과학 2문항 해서 총 서술형은 4문항으로 그렇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지난 이제 중간고사 때에는 물리를 수행평가를 보고 그 다음에 지학을 발표평가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화학이 발표평가로 잡히고 생명이 수행평가로 잡혀서 계속 시험을 보는 과정 중에서 수행평가가 계속 진행되는 바람에 우리 친구들이 좀 바빴어요. 그리고 또 더 힘들었던 건 뭐냐면은 이 지구과학 시험 범위로 잡혔던 내용이 지난 중간고사 때 진도가 나갔던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3월달, 4월달에 배웠던 내용이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기억이 잘 나지를 않는다고 그렇게 되게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억들을 되살리고 그 당시에 배부됐던 프린트와 수업 내용들을 다시 복귀하는데 굉장히 좀 노력을 좀 많이 기울였던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이게 제일 궁금하시죠? 출제 경향 어떤지. 제 판단하기에는 난이도는 중으로 잡았습니다. 그 이유가 물리가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학교 선생님께서 미리 공지를 하셨는데 물리 담당 선생님께서 작년에도 물리 문제가 어려울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렵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친구들은 그 선생님이 내시는 문제가 처음이다 보니까 굉장히 떨리고 긴장되고 그래서 막 어떡하냐고 발을 동동 구르고 그랬는데요. 제 생각에는 그렇게 어려울 것 같이 예상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출제되는 범위가 한정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리 1에서 막 잡아 끌어내려서 문제를 출제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통합과학의 수준을 유지하면서 변별을 이뤄낼 수 있는 문제가 뭐가 있을까를 굉장히 제가 많이 생각을 해보고 고민을 했는데, 그거를 바탕으로 판단을 해도 그렇게 어렵게 나올 것 같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우리 보인고 친구들한테는 걱정하지 말라고, 너무 긴장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아는 문제 범위 내에서 나올 거라고 그렇게 얘기해주고 기본에 충실한 공부하면 된다고 해서 너무 막 물리 1이나 2학년들이 지금 공부하고 있는 물리 수준으로 공부가 지나치게 가지 않도록 좀 가이드를 설정해 주는 데에 제가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런 문제들을 풀면서 시간을 뺏기게 되고 그러면서 평이하지만 좀 실수할 수 있는 문제들을 놓칠 수 있는 기회비용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밸런스를 맞추는 거가 굉장히 우리 학생들은 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굉장히 어렵게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면은 공부에 매몰되거든요, 거기에. 그래서 그런 밸런스를 맞춰주는 거에 좀 초점을 맞춰서 친구들에게 상담도 해주고 문제도 배부해주고 하면서 많이 그렇게 예상한 것처럼 많이 어렵지 않을 거라고 얘기했는데 예상이 적중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난이도 중으로 잡았는데, 근데 이제 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물리 1을 선행하고 보인고로 오지 않은 학생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지금은 이제 이과 문과가 무의미해졌지만 사회탐구 쪽으로 공부를 하려고 하는 친구들은 상대적으로 화학이나 물리를 선행을 하고 오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물리가 어렵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었을 텐데 저하고 공부한 친구들은 그렇다 손 치더라도 이미 다 공부한 내용들이 출제가 되어서 문제 푸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제가 우리 친구들 저희 그 다원의 송파관에 우리 친구들하고 공부한 그 내용을 바탕으로 본다면 난이도는 중정도다. 해서 등급 결정 문제를 좀 뽑아봤는데요. 없습니다. 등급을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등급을 결정할 수 있는 요인은 있어요. 그 요인이 뭐냐? 서술형이 6점짜리인데 그 6점짜리 문제를 그 답이 정해져 있지 않은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답이 있긴 해요. 그런데 그 답이 정확하게 단답형처럼 답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답이 가능성이 있는 답들이 여러 가지가 존재해서 선생님께서 그걸 읽어보시고 판단하에 점수를 주시는데 거기서 득점을 얼마나 하느냐가 관건인 거죠. 그래서 그거는 좀 결과가 나와봐야 알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선택형 문항에서도 등급 결정 문제가 없었습니다. 킬러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친구들이 문해력이 원인이 돼가지고 문장을 잘못 해석하거나 문장을 잘못 읽어서 오답을 기재하는 이런 경우는 이거는 등급이 바로 결정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를 틀리면 안 되는데 그 문제를 틀려버렸다? 그러면 이제 등급에서 떨어지는 그런 사태로 등급이 결정된다는 말씀입니다. 문제가 어려운 게 아니라 그냥 우리 아이가 잘못해가지고 등급이 결정돼 버리는 거예요. 그런 형식의 문제들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도 실력 싸움이 아니라 실수 싸움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예상 1등급 컷은 좀 보수적으로 잡았습니다. 58점까지 내려갈 것 같아요. 이게 58점이 기말고사 1등급 컷이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이거는 이제 서답형에 따라서 더 내려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가채점을 해서 저한테 보내고 있어요, 친구들이. 그런데 만점도 있고 뭐 이제 좀 점수가 깎여 있는 상황으로 저한테 점수를 보내는데 가채점, 그러니까 본인이 맞다고 생각하는 것들로 채점을 해서 가채점을 한 58점 정도 받은 친구들이 1등급을 받을 거라는 말씀이에요. 그럼 이제 그 친구는 더 깎일 수 있겠죠. 서답형에서 실제로 선생님들께서 채점을 하시고 나면 더 깎을 수 있잖아요. 그럼 더 내려갈 텐데 그 내려가는 점수는 제가 알 수가 없으니까 일단은 지금 저한테 취합해서 보내는 가채점 점수가 58점 밑으로 내려가면 1등급이 위험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그 처음에 가채점으로 했을 때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았고 거기서 서답형에서 득점을 해내지 못해가지고 그 1등급 컷이 좀 내려갔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누가 봐도 틀린 문제가 2점 이상 깎이게 되면은 좀 위험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1학기 최종 등급 산출 방식이 어떤지 좀 궁금하시죠? 일단 학기 초에 수행평가 20, 그 다음에 지필평가 30, 30, 그러니까 수행평가가 20으로 2번 해서 20, 20, 지필평가가 30, 30으로 해서 총 100점으로 진행된다라는 것을 오리엔테이션으로 선생님들께서 말씀을 하셨고요. 근데 수행평가가 지금 중간고사 때 진행이 된 게 그 20점짜리가 물리 그냥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20점, 예를 들어서 수행평가 20점 만점에 5점을 날렸다. 5점을 날려버렸다. 그럼 15점으로 그대로 그냥 들어갑니다. 해서 뭐 그 몇 퍼센트, 그러니까 받은 점수의 몇 퍼센트가 반영되는 거 없이 그냥 100% 반영이 되는데 지금 우리 친구들이 중간고사로 봤던 것과 기말고사로 봤던 그 점수는 50%만 반영됩니다. 그래서 60점을 받은 학생은 30점만 반영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반으로 나눠가지고 반영이 됩니다. 해서 20, 30, 20, 30 해서 총 100점 만점으로 그렇게 반영이 되는데 작년에 1학기 1등급 컷이 94점이었습니다. 예, 제가 이 94점이 1등급 문 닫은 친구를 제가 못 찾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아주 가까이 있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뭐 말을 안 하고 있으니까 몰랐죠. 그런데 이 친구가 저 찾아와서 자기가 1등급 문 닫았다고 얘기를 해주고 갔습니다. 네. 근데 그 친구 점수가 94점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친구가 수행이 만점이었으니까 수행평가 20, 20에 40 들어가고 중간 기말에서 감점이
6점이 지금 없어진 상태잖아요. 그러면은 12점 정도가 감점이 되었다라는 얘기가 되죠. 그죠? 그런데 올해는 이거보다 점수가 높아질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작년에는 기말고사가 물리가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생명하고 그다음에 지약하고 막 복잡하고 조금 범위가 많은 그런 파트들이 같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물리도 힘들었는데 생명도 힘들었고요. 그 다음에 생명에 약간 DNA 유전 부분이 들어갔었거든요. 그리고 지약은 여전히 힘들었습니다. 작년에는 지약이 올해 지약보다 더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물리, 생명, 지약이 세 개가 다 힘들게 진행이 됐었던 기말고사였기 때문에 점수가 이렇게 내려갔던 거지, 이번에는 그렇게 내려갈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다 토탈해서 등급컷이 94점까지 내려갈 것 같지는 않고요. 저는 이제 기말고사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았었는데 지구과학이 생각보다 너무 쉬워가지고 물리는 그냥 작년이랑 비슷한 수준이었는데 지구과학이 그 등급컷을 조금 내려앉히지 못하는 역할을 못했어요. 그래서 뭐 96까지도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96, 97 정도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굉장히 낙관적으로 전망하지는 않습니다. 시험 범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요. 기말고사 때 시험을 물리하고 지구과학을 봤죠. 그리고 2학기에는 이제 생명하고 지구과학을 볼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기말고사는 물리화학을 보겠네요. 작년에는 이 2학기 기말고사 때 물화생지를 한꺼번에 그러니까 전범위로 봤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그렇게 볼 거라고 그렇게 잘못 알고 있는 친구들이 몇 명 있는데 아닙니다. 올해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올해는 생지 2학기 중간으로 보고 그 다음에 물화 2학기 기말로 남아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번에는 일단 물지가 진행이 됐었고 그것 때문에 지금 친구들이 이제 공부의 방식이 작년하고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그거를 좀 적응하는 것도 좀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자, 출제 방향 좀 살펴볼게요. 이거 지구과학인데요. 이게 지구과학 학교 프린트의 일부 내용을 제가 발췌했어요. 학교 프린트 중심으로 출제하는 것은 보인고 지구과학 선생님이 전통적으로 계속 써오셨던 방법입니다. 수업에 집중하고 학교 수업에 충실히 하라는 그런 기본 생각이 너무나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주시는 프린트 잘 챙기고 그리고 학교 수업 열심히 듣는 게 가장 기본이고 우선이죠. 근데 이제 문제는 제가 해줘야 되는 역할이 무엇일까를 좀 고민했거든요. 그런데 프린트를 이제 잘 뜯어보면요. 이렇게 내용이 굉장히 간략해요. 왜냐하면 학교에서 선생님께서 수업을 하셨기 때문에 이 프린트 내용에다가 많은 내용을 넣을 필요는 없으실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요 위에 뭐라고 써 있는 내용이 요 밑에 있는 그래프랑 연계되어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냥 이 그래프 하나만 딸랑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그래프 내용이 이렇게 시험으로 나왔습니다. 보인고 서술형 2번에 이렇게 출제가 된 거죠. 요 그래프 하나만 줬고 여기 설명 아무것도 없어요. 이 위에 있는 설명은 이 설명이 아니에요. 그래서 얘만 이렇게 그래프를 주고 이렇게 시험이 나왔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제가 우리 친구들하고 공부하는 과정 중에 해줘야 되는 역할이 무엇이냐? 이 그래프를 어떻게 분석하고 이걸 어떻게 구조화시키고 구체화시키는지에 대해서 도우미 역할을 해줘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제시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그래프가 이제 학교 프린트에 있었으니까 요거에다가 의미를 담아주는 거죠. 그래서 설명을 여기다가 부연을 조금 더 넣어주고 거기에서 꼭 알아야 되는 키워드들 그런 것들을 제가 선택해서 가로 넣기로 이런 식으로 말을 만들어서 구체화 시켜줬습니다. 왜냐하면 이 그래프가 어떤 식으로 나올지 학생들은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 그래프가 담고 있는 내용을 이런 식으로 문장으로 구체화 시켜주면 이게 객관식으로 나왔을 때 기억, 니은, 디귿, 보기, 선지를 선택할 수 있는 힘이 길러지고요. 이게 서답형으로 나왔을 때 그것들을 서술해 낼 수 있는 키워드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애드립을 칠 수가 있는 뭔가 소스가 만들어지는 그런 아주 중요한 작업이기 때문에 이걸 꼭 제가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요거 이렇게 네모넣기로 일단 1단계로 친구들 암기시켰고요. 2단계로 이렇게 문제로 구체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제시도 해줬죠.
했더니 이렇게 이제 서답형으로 나와서 이건 이제 객관식으로 연습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했던 방식, 아까 그 가로놓기 했던 방식대로 그 키워드 해서 서술형 연습을 1차로 시켜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객관식형의 문제풀이를 이원화 시켜가지고 해줬더니 요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그렇게 우리 친구들이 힘들어하거나 어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 문제는 킬러 문제가 아니었어요. 네, 어쨌든 학교 프린트 중심 출제 문항 연습이 필요했다. 근데 학교 프린트에서는 그 그래프만 떨렁 나오거나 키워드 하나만 떨렁 주시기 때문에 그것들을 어떻게 구체화시켜서 공부를 시켜야 되느냐? 그거는 이제 학교를 다니는 우리 친구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그거에 대한 도움을 제가 줘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자, 출제 방향에서요. 교과서 문장 출제가 이게 작년까지 한 번도 요게 물망에 오르지 않았어요. 출제 방향에 교과서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과서가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 친구들 교과서의 행방을 모르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교과서 한 번도 안 보고 그 상태로 그냥 학교를 갈 것 같았어요. 시험장에. 그래서 이번에는 교과서 문장이 출제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 이유가 좀 학교에서 약간 외부 지문이나 외부 문제들을 좀 참조하는 것을 좀 자제하시고 교과서 중심으로 뭔가 문제를 출제하고 수업이 진행된다라는 느낌이 되게 강했어요. 중간고사 때도 그랬고 기말고사 때도 그랬고. 그래서 물리도 역시 교과서에서 문장을 좀 발췌하실 것 같아 그런 느낌이 들어서 계속 수업 시간에 제가 친구들한테 교과서를 보여주면서 교과서 이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그 내용들을 좀 읽어놔라. 그리고 그걸 암기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얘기를 계속 했고요. 근데 그것까지만 얘기하면 안 돼요. 그래, 뭐까지 해줬냐면요. 지금 일단 그 보잉고 11번에 제 예상대로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요. 이게 그러니까 굉장히 간단하게 출제가 되긴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출제될지는 모르니까 제가 교과서를 일단 친구들한테 이 부분을 읽어달라고 요청을 하고 읽어왔는지 확인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교과서 암기하기를 제가 이런 식으로 테스트를 봤어요. 서술형 테스트를 봤습니다. 이번에 기말고사 때 서술형 테스트를 되게 신경 써서 우리 친구들한테 제시해 줬어요. 그러니까 시험을 보는 것도 보는 거고 그 다음에 답을 쓰는 가이드도 설정해 줘야 됐고 그 다음에 어느 파트에서 서술형을 준비해 줘야 되는지에 대한 방법론도 좀 제시해 주고 하면서 서술형에 좀 신경을 많이 썼거든요. 근데 어쨌든 저는 좀 문제가 빡빡하게 나올 것 같아서 뭐 장점 5가지를 서술하시오라고 아예 그냥 우리 친구들한테 통한기를 시켜줬는데 문제에 이렇게 5가지 장점이 이렇게 나올 줄 몰랐죠. 너무 힘없이 그냥 지금 여기 탄소 원자가 이렇게 써 있잖아요. 답이 그냥 탄소였어요. 탄소. 그냥 탄소 쓰는 거 너무 힘이 없죠. 저는 이거를 그냥 신소재가 가지는 장점 5가지를 서술하라고 서술형으로 나올 줄 알았는데 그렇게까지 무시무시하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학교 프린트, 그 다음에 교과서 암기하기 그 2가지가 가장 굵직한 출제 방향이었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이제 4번째는요, 모의고사 기출. 이거는 좀 전통적이에요. 그러니까 중간고사 때도 모의고사 기출이 많이 인용됐었고요. 그 다음에 기말고사 때도 모의고사 기출이 많이 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한테 이제 모의고사에서 기출된 문제들을 미리미리 좀 풀리려고 애를 썼는데 이번 시험에 1학기 기말고사 때 모의고사 문제가 되게 많이 인용되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굉장히 주요한 문제들이 인용이 됐고요. 그 문제들은 실전형 모의고사, 워크북, 그 다음에 제가 프린트로 만들어주는 과제 프린트들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연습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좀 준비를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문제들이 좀 적중했는지 그것도 궁금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몇 가지, 그러니까 적중 사례들을 여기 이 프린트 다운 받으실 수 있거든요. 이 자료. 그래서 요거 보시면은 적중한 문항들을 전부 다 넣어놨는데 이 PPT에다가는 그것을 다 넣기는 좀 어려워서 좀 쇼킹한 거 몇 개만 발췌해서 넣습니다. 전체 적중한 것들 보시고 싶으시면은 요거 다운받아서 요거 보시면은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지구과학 문제인데요. 이거는 그 보잉고 4번 문제입니다. 딱 육안으로 보셔도 굉장히
똑같이 문제가 나왔죠. 이거는 뭐냐면요. 심화베스트 과제를 제가 만들어서 줬어요. 그래서 이제 요 밑에 있는 그 보기 문항은 살짝 좀 달라요. 근데 어쨌든 요 내용과 요 내용이 같은 내용으로 제시가 되는데 이 문장 구성, 그러니까 문장 자체가 완전히 제가 그것까지 적중은 못했어요. 그거 적중하면 제가 여기 안 있고 예, 이렇게 막 쌀알 던지거나 막 칼춤 추고 막 이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까지는 못했고 이렇게 이런 그림 이를 제시를 해줬는데 이것만으로도 우리 친구들 되게 마음이 편했을 것 같아요. 자, 이거를 어떤 식으로 우리 친구들한테 공부를 시켰냐면요. 이렇게 시켰습니다. 선택형 문항 준비를요. 제가 이렇게 기본 베스트, 기출 베스트, 심화 베스트 이렇게 세 가지로 난이도별로 예, 이렇게 세 가지 프린트를 만들어가지고 애초에 처음 공부할 때부터 아예 그냥 그 단원이 진행될 때 그때부터 아예 그냥 줬습니다. 그래서 50개에서 150개가 진행이 됐는데 그중에 심화 베스트에서 문제가 출제됐어요. 심화 베스트는 말에서 느껴지시듯이 기본 풀고 기출 풀고 그 다음 심화 베스트 풀어야 되는 문제가 쉽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그것까지 풀었어야지만이 우리 보잉고 문제 요렇게 요거 잠깐 다시 보실까요? 요 문제 맞출 수 있었겠죠. 예, 그래서 요게 나와가지고 예, 깜짝 놀랐어요. 우리 친구들도 시험보다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이거 점검해야 되잖아요. 네, 이렇게 점검했습니다. 100점. 주간 테스트로 점검했습니다. 해서 시험 문제를 풀면 주간 테스트로 점검하고 그다음에 숙제를 해갖고 오면 숙제가 제대로 됐는지 그러니까 제가 채점하진 않았어요. 저 수업해야 되니까 조교 선생이 채점했어요. 네, 조교 선생이 채점을 하는데 우리 친구들은 답을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조교 선생이 채점을 하고 이렇게 점수를 쓰고 다시 되돌려줍니다. 그러면은 답을 모르는 상태에서 정답을 찾고 가야 돼요. 그래서 많이 틀리면 그거 다 고치고 가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굉장히 고생했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거 다 고치고 오답하고 다 될 때까지 집에 못 가고 다른 학원 갔다가 다시 오고 아주 난리를 쳤습니다. 해서 그게 다 완료가 되면 이렇게 오답 완료 도장을 찍어서 부모님께 요 사진을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수강생 부모님들 보시고 계시겠죠? 예, 요런 사진 받으셨죠? 예, 계속 보내드렸어요. 그리고 테스트는 이제 이 숙제가 채점 내는 날 그날 요게 이제 시행이 됐죠. 그래서 요것도 같이 보내드렸습니다. 두 번째 적중 사례 볼게요. 이게 이제 요게 보잉고 7번 적중한 문제거든요. 예, 요게 이제 보잉고에서 그러니까 어제죠, 어제 기출된 문제인데 제가 요걸 만들어줬어요. 우리 친구들한테. 언제? 보잉고 서술형 테스트 3회 볼 때.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요. 서술형 시험 문제를 제가 그 학교 프린트를 받아가지고 서술형 문제가 나오면 이런 식으로 나올 것 같다라고 제가 일일이 다 하나하나 만들어가지고 친구들한테 단원별로 배부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 8번 문항을 제가 이렇게 만들었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 질량비, 지각을 구성하는 원소의 질량비를 전부 다 암기시키고 싶었어요. 제 생각에. 그래가지고 이렇게 사람과 지각을 구성하는 원소의 질량비를 다 기억, 니은, 디귿, 리을 해가지고 이렇게 다 그러니까 퍼센티지만 보고선 그게 뭔지 알아맞히도록 그렇게 서술형 문제를 만들었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문제를 내셨네요. 보시면요 여기 기억, 니은 있고 여기 기억, 디귿 있죠. 여기 기억, 니은, 기억, 디귿 여기도 있습니다. 여기서 보셔도 돼요. 여기 기억, 니은, 기억, 디귿 이렇게 똑같이 내셨어요. 아니 제가 선생님이라면 그렇게 내고 싶었거든요. 근데 저랑 통했어요, 선생님이. 그래서 네, 똑같이 나와가지고 우리 친구들이 또 마음이 편했을 겁니다. 네, 마음이 편했기를 바래요. 그래서 이렇게 적중이 됐는데 요건 또 어떻게 공부를 시켰냐? 이렇게 시켰습니다. 서술형 문항 준비, 그러니까 아까 그 서술형 문항 한 거에서 제가 그 출제했는데 그게 바로 적중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서술형 문항을 이렇게 준비를 시켰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구멍 뻥뻥 뚫어가지고 이렇게 그 서답형 채우는 키워드 먼저 암기시켜주고 그 다음에 쓰게 했습니다. 이렇게 쓰게 해서 그 기말고사 때 저랑 처음 만난 친구 중에 한 명이 중간고사 때 서답형 준비를 너무 못해가지고 서답형 시험 볼 때 굉장히 막연했대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았는데
쓰는 그 행위 자체가 너무 어색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써보기만 했어도 그렇게까지 어색하지 않았을 텐데 써보는 연습이 좀 부족해서 서답형 할 때 굉장히 애를 먹었다 이런 얘기를 저한테 첫 시간에 해줘서 중간고사 때도 그 우리 송파관에서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 다 같이 서답형 열심히 공부했었잖아요. 근데 기말고사 때 조금 더 신경을 썼죠. 예, 그러니까 2배로 시켰어요. 2배로. 중간고사 때보다 2배로. 그러니까 왜냐면은 그 요청 때문에, 그 니즈 때문에 저를 찾아온 친구가 있었기 때문에 더 적중률도 높이고 더 문항수도 많이 해서 더 많이 시키려고 노력했고요. 그 다음에 서답형을 쓰면은 그냥 서답형 문항만 주고 쓰게 하고 그냥 맡기지 않았어요. 써서 걷어서 제가 일일이 다 보고 무슨 말을 썼는지를 보고 어디 부분이 부족한지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얘기를 꼭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일일이 다 손첨삭을 해가지고 보냈습니다. 그래서 점수가 이렇게 좋지는 않죠. 공부를 되게 잘하는 친구들인데 제가 손첨삭을 할 때 일일이 다 트집을 아주 타이트하게 막 잡아가지고 다 감점을 했어요. 왜냐하면 학교에서 트집 잡히면 어떡해요. 그래서 학교에서 트집 잡히지 말라고 제가 미리 다 트집을 잡아가지고 실수하지 않게끔 그렇게 손첨삭해서 보냈습니다. 이번에 그 저한테 그 요청했던 친구 서답형 쓸 때 되게 편안했다고 그렇게 문자 왔습니다. 다행이죠. 그런 거 연습하는 건 굉장히 우리 친구들한테 필요한데 그렇게 또 말해주니까 제가 또 더 준비를 열심히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쇼킹한 적중사를 하나 또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금 같은 문제를 2번 놓은 게 아닙니다. 요게 보인고 기출된, 어제 기출된 문제고요. 이거는 실전 모의고사 5회 문제예요. 이게 이제 그 7월 7일 날 우리 친구들 이 강의실에 다 불러가지고 이거 제가 풀렸거든요. 근데 요거 풀렸거든요. 근데 요거 그대로 나왔어요. 여기. 안 보이시죠? 이 문제예요. 실전 모의고사 원본이거든요. 근데 여기다 제가 실어놨는데 이게 그대로 나왔네요. 근데 이게 이제 제가 제작한 문제는 아닙니다. 요 문제는 그 모의고사 기출 문제인데 이게 올해 지난 3월에 그 기출됐던 문제인데 그 문제가 나올 줄 몰랐죠. 저는 그냥 이 문제를 우리 친구들이 풀리고 싶어서 넣은 거거든요. 여기다가 그 많은 모의고사 문제 중에 얘를 풀리고 싶어서 여기다 넣었는데 시험 전날 우리 친구들이 요거 풀고 가고 그대로 나오고 여기 보시면요 보기까지 똑같이 나왔어요. 여기 책상면을 떠나는 순간부터 보기도 하나도 안 바꾸시고 그냥 내셔가지고 그냥 요거 같이 풀었던 우리 친구들은 지금 얻어 걸린 거죠. 답도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풀었죠. 그래서 요렇게 적중 하나 했고요. 두 번째, 요 문제도 적중했습니다. 요거는 보인고에서 기출된 거고요. 요것도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어요. 여기 풀었어요. 전날 풀었어요. 전날 풀었는데 요거는 조금 바꾸셨어요. 요거는 그러니까 시간 2초, 6초를 T초, 4T초 뭐 이런 식으로 좀 바꾸셨는데 크게 문제되지 않았어요. 그거 바꿔서도 다 풀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었기 때문에 어쨌든 요 자료 나오면서 우리 친구들 좀 놀랬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어쨌든 나와서 너무 다행입니다. 다 맞췄어요. 전혀 문제 없었고요. 물리를 되게 잘 봤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자, 요거는요, 그러니까 모의고사 문제를 포함해서 요거 말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적중 사례들 여기다가 넣어드렸는데 여기 적중된 문제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 문제들이 다 파이널, 올인원, 이게 100개씩 넣어 있어요. 이게 프린트에 100개씩 들어가 있는 이 문제들 우리 친구들이 매주 풀었었고요. 그리고 이거 풀고 오면 이렇게 실전형 모의고사 봐주고, 그러니까 처음에 단원별로 개념 쫙 훑어주고 그 다음에 시험 한 3주 전부터 파이널 그 문제풀이반으로 제가 돌려서 그 체계를 바꿔가지고 운영을 했거든요. 그때 올인원 파이널 100제 해가지고 문제 물리하고 화학하고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그 과제 프린트 나가고 그거 바탕으로 해서 실전형 모의고사를 3주 동안 돌린 거죠. 해서 훈련이 우리 친구들이 많이 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 날 제가 그러니까 그 7월 7일 날 준 게 아니고요. 마지막 주, 그러니까 6월 달에 마지막 주 수업 시간에 그동안 공부했던 거 다 모아가지고 포트폴리오로 만들어줬는데 정말 우리 친구들이 그거를 이렇게 중간고사 때 받았던 친구들은 중간고사 때 이미 받아봤으니까 그러니까
그거 언제 줘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기말고사 때 저랑 처음 만난 친구들은 그걸 이렇게 받아보면서 약간 이렇게 눈시울이 약간 글썽이는 것 같았어요. 왜냐면 너무 개고생을 한 거예요. 이 친구들이 너무 고생을 해가지고 이 숙제 이거 하느라고 자기들 너무 힘드니까 그걸 막 한참 동안 들여다보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들여다보지 말고 빨리 틀린 거 빨리 그거 다시 들여다보랬더니 이렇게 파일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어쨌든 우리 친구들이 피땀 눈물로 계속 공부를 7주 동안 엄청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다행히도 성과가 꽤 좋았습니다. 근데 조금 걱정이 돼요. 지금 저랑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의 그 10% 인원이 지금 만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체 인원의 10%가 지금 만점인 상황이어가지고, 그러니까 가채점이죠. 그래서 그냥 제가 소망하는 저랑 같이 공부했던 우리 그 다원 보인고 친구들 한 명도 빠짐없이 다 2등급 밑으로 안 내려갔으면 좋겠다라는 소망 계속 가지고 있고요. 앞으로 2학기에도 또 그렇게 공부시키겠습니다. 이렇게 시키겠습니다. 이렇게 시키면은요, 잘 보는 것 같아요. 중간고사 때도 잘 봤는데, 기말고사 때도 잘 봤거든요. 그래서 계속 잘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방법이 틀리지 않은 것 같으니까 계속 이렇게 공부 열심히 시키겠습니다. 근데 여름방학 때는 조금 통학과 조금 쉬고요. 제가 화학 우리 친구들하고 공부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귀한 시간이니까 화학 필요한 친구들 그러니까 5회 동안 화학 좀 공부시키다가 2학기 때 다시 통합과학으로 다시 만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번 기말고사 막 서포트 해주시고 공부 시키시느라고 부모님들도 굉장히 힘드셨어요. 그러니까 막 늦은 시간에 이제 픽업하러 오시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왔는데 또 갔다가 대치동 갔다가 또 오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참 차도 막히고 이러는데 너무 힘드셨을 텐데 그래도 저 공부 잘 시키라고 굉장히 협조 잘 해주시고 또 문자 메시지로 저 응원해 주시고 해주셔서 너무 힘들고 감사했습니다. 2학기 때에도 정말 우리 친구들의 성적 향상만을 위해서 제가 계속 고민하도록 그렇게 해서 수업 준비 열심히 해서 2학기 중간고사 대비반 때 또 만나 뵙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분석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유진이었습니다.